한국시 읽기 146번은 이낙봉 시인의 시입니다. 내가 지금 이낙봉 시인의 시를 흔적 남는 자를 위하여 시집에서 총 6편을 읽는데 그중에 세 번째 시입니다. 시라는 말 자체가 이낙봉 시인이 밝은데 시를 쓰기 위해서는 동시에 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낙봉 시인의 시를 말하자면 대표 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대표 시론이라고 보여져요. 시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특히나 그렇게 읽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홍 꽃잔디가 느낀다. 꽃잔디를 보면서 붉은 혀를 알름거리며 느낀다. 금간 단 항아리를 느낀다. 엄마와 딸이 단 항아리 옆에서 핫도그를 먹으며 느낀다. 비둘기낭 폭포가 느낀다. 폭포 및 고인 물 위에 몸 담근 나뭇가지가 느낀다. 하늘 다리가 느낀다. 유리바닥 협곡이 느낀다. 한탄 강물이 출렁출렁 느낀다. 거침없이 먹으면서 목구멍으로 느끼고 항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 살면서 느낀다. 어제는 가고 내일은 멀고 나는 잡았다고 느끼는데 느낌 일분 잡히지 않는 당신.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들리는 듯 들리지 않는 당신. 이 끝에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게. 그죠? 이걸 위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읽고 나서 보면 첫 번째 줄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분홍 꽃잔디가 느낀다. 여기 가예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식 문법으로 말하면 나는 또는 필자는 시인은 또는 페르소나는 분홍 꽃잔디를 뭐뭐뭐라고 느낀다. 나는 문장이 현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문장. 분홍 꽃잔디를 보면서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느낀다. 이 두 번째 문장. 요거. 요게 나는 나는 두 번째 문장이 그런 기준에 조금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붉은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라는 구문은 다소 자조적으로 여기 느껴집니다. 옷을 보는데 무슨 붉은 혀를 날름거려? 그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약간 어울리지 않고 자조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 왜 자조적일까? 붉은 혀를,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이게, 이게 말하자면 꽃잔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간은 육식동물, 잡식동물인데 육식을 좋아하죠. 인간이 육식을 좋아하는 잡식동물이니까 대상이 고기라면 음, 모르겠지만, 그지? 꽃잔디, 그것도 분홍색, 야크죠. 꽃잔디를 보며 그렇게
느낀다는 건 가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런데 첫 문장에 꽃잔디를 대상인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주격조사 발을 사용하여 그 주체로 주어인 주체로 되었다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도배에 의하면 거부감이 드는 사조적인 생각이 들지만 그런 도법에서 벗어나서 꽃잔디를 구어로 주체로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기후재앙의 이제, 음, 생태를 중요시 해야 하는 이제 걸맞은 생태시 하겠는 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꽃잔지가 느낀다. 꽃잔디를 보며 붉은 혀를 알른거리며 느낀다. 금간 단을 항아리가 느낀다. 금간 달 항아리는 이거는 어떤 문화 행사에서 보는 거죠. 박물관이나 문화 행사에서. 근데 엄마와 딸이 달 항아리 옆에서 핫도그를 먹으며 느낀다. 그러니까 짐작이 되죠. 뭐예요? 시인의 부인하고 딸인지 모르죠. 하여튼 가족이 그죠? 음, 느끼는 감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왜 인용했냐면 이는 일행의 페르소나 시인의 감수성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보편적인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런 반성 하에서 보는데 비둘기낭 폭포가 느낀다. 비둘기낭 폭포 포천에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폭포 밑에 고인물 위에 몸담근 나뭇가지가 몸을 담그진 않았는데 담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비둘기낭 폭포에서. 그리고 거기 가면 하늘다리도 있어요. 하늘다리가 느낀다. 그리고 유리바닥에 꼭 보통 그런 데 있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졌어요. 가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거 유리바닥 뭐라 그럴까 다리 그 다리 만들어진 지 2년이 안 됐을 텐데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또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탄 강물이 출렁출렁하는 걸 느끼거든요. 느낀다 이런 거예요. 관광을 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그거를 간 거를 결론을 뭐를 말하냐면 거침없이 먹으면서 먹고 느끼고 학문으로 느끼며 육체적인 차원이죠. 그 육체적인 차원에서 자아가 주체로서 세상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제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목구멍으로 항문으로 느끼는 거죠. 먹으면 싸니까. 미안해요. 좀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뭐 노골적인 얘기죠. 하루하루 살면서 느낀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살면서 느낀다는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이건 뭐예요? 근대 자아, 그죠? 근대 자아가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자아가 세상 만물을 대상으로 착취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게 대상 명물샷이 아니라 그런 주인 노예 제도에 사진도 갇혀 있다는 거.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면이죠. 즉, 그 정신적인, 또 개념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제 대체의 의미가 없죠. 근대 감도는 갇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마지막 문장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이게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제는 가고 내일은 멀고 그 말이 중요해요. 어제는 가고 내일은 멀고 뭐만 남았어요? 현재만 남아 있는 거. 그 소리예요. 즉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만 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성사상의 영혼의 존재성을 느끼는 방식이고 왜냐하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만 인식한다면, 의식한다면, 안다면, 본다면 영성의 시선과 연결된 영성의 세계와 맞닿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 있으니까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요 순간, 오늘 어제는 어제는 가고 내일은 멀고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성의 차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잡았다고 느끼는데, 그죠? 나는 뭘 잡았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윤학봉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이고, 그래서 이 시를 시로 쓰는, 시로를 쓰는, 인데, 그지? 그게 잡았다고 느꼈어요, 뭔가. 그지?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나, 그러나, 근대적인 언어 체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여 그런 산문적인 시스템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현대 세계관을 모색하려면 풀린 문자의 방식, 즉 시적 상상력의 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음, 이런 이론적인 설명이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쓰는 게 시인은 역시 됐네. 그지?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느낌일 뿐 잡히지 않는 당신.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들리는 듯 들리지 않는 당신. 이 당신이요. 이 당신이 윤학봉 시인의 집 곳곳에서 그냥 음, 음. 이게 바로 윤학봉 시인이 당대 시의 선동에 필승을 아래주고 제대로 된
시적 상상력, 응? 소유자, 그지? 인문학적 상상력, 즉, 해군대 담론의 담론 건설의 어, 선구자. 그래서 글자가 개인적인 안다 이런 것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는 거고 조금 아니죠. 진짜 좋은 시입니다. 네.